4장. 박건우의 어머니와 박영도 회장의 관계를 알고 있던 김영사와 정우는 박건우를 추궁하고, 마침내 박건우는 박영도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김영사와 정우에게 털어놓는다. 박건우가 알고 있는 내막은 이러하였다. 당시 대동건설의 사장이었던 박영도는 비서였던 그의 어머니 김미영을 결혼을 빙자하여 성노리객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만행의 끝에는 사생아인 박건우가 있었다. 결혼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김미영은 박영도의 변심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나긴 시간을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그 고통은 본인의 삶을 세상에 내던져버리는 참혹한 결말로 이어져 버렸다. 보육원을 퇴소하기 전 원장님께서 어머니 유품이라며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나에게 애착이라곤 하나도 없던, 나에게 이런 거지 같은 일생을 안겨준 빌어먹을 그 여자의 물건들을 뭐가 좋다고 제가 가져간다 하겠어요. 원장님께 가져가지 않겠다고 거부했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선 그래도 낳아준 엄마인데 엄마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차원에서 같이 열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상자 안엔 자질구레한 물건들 천지였어요. 원래 색깔이 뭐였는지 도무지 가늠도 안 되는 낡은 손수건, 이젠 잉크가 말라 비틀어져 사용가치가 없는 만년필, 녹이 잔뜩 쓸어서 날것의 쇳내음이 그대로 풍기는 브로치. 더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누렇게 색이 바랜 노트가 한 권 눈에 띄더군요. 거기엔 다이어리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었죠. 그 여자 글씨겠거니 하며 무심코 펼쳐본 그 일기장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넣는 이 거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악취나는 쓰레기였다는 걸요. 그래서 자네의 인생을 쓰레기 더미로 만든 장본인인 박 회장을 자네의 손으로 처단하고 싶었다는 건가? 그러고 싶었죠.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요. 단 한 번 박영도 회장의 퇴근 시간을 알아내서 그 인간의 차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불쑥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김미영 씨를 아시냐고. 내가 이 박건우가 김미영 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김미영 씨는 우울증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팽겨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형사님? 절개에 찬 내 얼굴을 보고도 박영도 그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그리고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박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복수하고 싶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박영도와는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박영도가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원 기숙사에 이따금 시찰을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더 그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면 저주를 퍼부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일용직 잡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죠. 그가 시찰을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준비해뒀던 엄마 사진을 로커에서 꺼내왔죠. 그리고 그와 다시 맞닥뜨렸을 때 그의 눈앞에서 엄마의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그는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제 앞에서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망가져버린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이제 이 사람과의 악연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싶은 마음으로 그에게 현금 30억을 달라는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거 먹고 당신 눈앞에서 영영 사라져 주겠다고 말입니다. 박건우 씨, 그러면 30억을 달라는 제안을 박 회장이 거절했기 때문에 박 회장을 살해했다는 건가?
아니, 제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대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니요, 받았습니다. 30억. 그날 저녁 제 계좌로 바로 입금됐어요. 그간 박건우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모든 초점을 박건우에게 맞추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김영사. 그는 이 사건은 박영도에 대한 박건우의 복수심으로 인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금 이 순간에도 박건우는 자신의 범행을 강렬히 부인하고 있다. 더더구나 김영사와 수사팀은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김영사는 자신의 패착에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러던 중 정우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다. 잠깐. 돌가루는 기숙사 리노베이션 현장에서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 하지만 박건우는 단순한 일용직 근로자야. 엘리시온 타워는 상층에 올라가려면 박영도 회장의 승인을 받은 IC카드가 필요했어. IC카드를 박건우가 손에 넣을 확률은 거의 제로야. 그런데 만일 박건우가 범인이라면 그는 어떻게 엘리시온 타워의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형사님, 그래, 정우야. 다시 한번 사건 현장에 가봐야겠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깨름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